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12월 마지막 주말인데요. 주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주와 새 건강에 관한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목의 기운이 사주에 많고 강할 때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화의 기운이 강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주에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사주 원국병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흉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원국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주상에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으로 8가지의 이제 글자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오행이 약해서 어떤 충과 극이 원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태생적 한 개의 병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운병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년도는 이제 기해년이고 내년도는 이제 경자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경자년이 옴으로써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운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또 경자년이 지나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듯이 또 이렇게 싹그리 없어지는 그런 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흉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될 건데요. 이 사주를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특정 오행으로 이렇게 편중된 그런 사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사주들이 이제 어떤 식신과 상간으로 이제 흘러가면은 그 이제 나쁜 기운들이 이제 설기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기의 흐름이 차단되어 있는 식상을 흐르지 못한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 이런 상태의 사주는 이 흉신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또 굉장히 좀 그런 것이 이제 잘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큰 이제 변고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체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나는 어떤 체질이냐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건강한 체질이냐 아니면 또 허약한 체질이냐 이렇게 이제 분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사주를 분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음양오행의 균형과 이제 조화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건강한 체질이고 또 무병장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양 오행이 이 불균형과 이제 부조화가 발생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의 기운이 많다든가 또는 이제 음의 기운이 많은 거 또는 이제 특정 오행으로 이제 편중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허약 체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한 충극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보면 이제 충이란 얘기하고 이제 극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충, 그 충도 이제 청간충과 지지충이 있는데 이 지지충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주에서는 건강하다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허약한 그런 체질로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인데요. 일간이 이제 화는 이제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주 원국에 이제 화가 많거나 이제 강할 때 과연 이제 이 건강상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많다는 개념하고 이제 강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화의 기운이 강할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라는 걸 보는데요.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일간이 이제 병화 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목화 기운으로 많이 둘러싸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화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고 또 많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성이 극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주를 보면 또 원래 또 재성금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화의 금이 이제 기능이 강할 때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예 완전히 이제 이 사주 자체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관성 이제 수가 이제 무력화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수거든요. 임수인데 이 평관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일간으로부터 거리가 또 멀 뿐더러 이제 굉장히 이제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수생목을 하다 보면은 이 임수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수원지
금이 없지요. 그죠? 금이 없는 상태에 굉장히 약한 데다가 목화 기운이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언제든지 증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력이라는 말을 좀 쓰는 건데요. 어쨌든 화의 기운이 좀 강하고 많을 때 이럴 때는 재성이 굉장히 이제 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관성이 이제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특성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화가 강하다라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등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쓰는 용어인데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사주팔자가 8글자 중에서 일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요 자리가 이제 월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월지가 지금 5월에 태어난 병화거든요. 5월이라고 해서 이제 한여름에 나타난 거니까 제계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태, 즉 월지의 재계절 또는 통근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등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득지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일지라고 하는 건데 이 병화가 일지에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병기정이라고 하는 이제 지장간 속에 화의 기운이 강한데 이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상태를 이제 득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태과란 말이 있는데 좀 어렵지요. 결국은 여기 사주에 드러나는 화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 굉장히 이 정도면은 화의 기운이 태가돼 있다. 특히 이제 월지의 이게 뭐 특정 오행이 여기서 이제 오화가 하나가 돼 있는 거는 사실 다른 그 이 간지에 이 두 개 있는 것과 맞먹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운이면은 화의 기운이 굉장히 좀 강하다. 이런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호술 삼합이 되니까 또 이것이 화로 바뀌는 경우 있고 오미화 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의 기운이 가능하니까 임수는 고립돼 있고 그다음에 재성금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완전히 원청적으로 본세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장육부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아까 재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를 얘기하면 이제 폐와 대장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호흡기 계통, 그다음에 근골 계통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성이라는 것은 수인데 오장육부로 얘기하면 신장과 방광, 이제 비뇨기 계통인데,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혈액 계통, 혈관, 그죠? 그 다음에 또 여성들로 얘기하면 이제 유방이라든가, 뭐 자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가족력이다, 뭐 또 DNA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태생적으로 그 허약 체질인 사람도 있지만은 태생적으로 병을 안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과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처방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나의 어떤 그 핵심 역량이 또 있고 또 핵심 역량이 있지만은 그것을 좀 강화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를 누군가로 도움을 받는 거. 바로 그렇죠. 이제 전략적 제휴란 말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화의 기운이 강한데 식상으로 흘러가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토와 관련된 그런 그 오행과 친해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직업이거든요. 자, 토의 직업이라는 게 뭐죠? 땅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과 좀 밀접한 관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이 토목, 또 건축, 건설 이런 게 다 토의 직업이고요. 또 컨설팅 관련, 또 음식점으로 얘기하면 한정식 같은 거, 그죠? 이런 것이 다 토와 관련된 일이고, 또 전통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토와 관련된 업종이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술을 제조한다라고 하면은 토와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밀접한 게 막걸리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위각으로 얘기하면 중앙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의 중앙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방위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로 쪽이 제일 좀 중앙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저희 지인 중에 한 사람도 강남이 이제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서울의 중앙인 종로로 이사 간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숫자로 얘기하면 이제 5하고 10인데요. 뭐 비밀번호가 됐든 차량이 됐든 간에 우리가 또 휴대폰 번호든 이 5하고 이 10, 뭐 이런 거와 조금 믹스해서 숫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 또는 이제 황색, 그죠? 황토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칼라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남들이 빨간 거 좋다고 해서 뭐 나한테 빨간 것이 맞을 리도 없겠지만은 그런 선택 방법보다도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 즉 내가 토가 필요하면 노란색이나 황토색 계열의 컬러도 본인한테 좀 적합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선택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간에는 이제 일간을 놓고 보면은 화생토인가 이제 상생관계니까 나의 기운을 누군가한테 좀 토의 기운이 필요한 또는 일간이 토인 아무래도 이제 그 무토보다는 이제 기토인 사람한테는 화의 기운은 이제 설리하기 좋으니까 이제 그런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신 분하고 만나면은 굉장히 상생관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술이 이제 단맛인데요. 아무래도 되게 이제 땅에서 나온 그 뭐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단맛이 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떤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뭐라 섭취하는 것도 하나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명 이름을 지을 때에 토의 기운이 필요한데 이제 토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토와 관련된 오행을 같이 믹스해서 이름을 짓는 뭐 이런 방법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그 이름을 새로 이렇게 개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CI, BI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어떤 혁신적으로 개선을 하듯이 자신의 또 이름도 개선하는 거, 개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우리가 흉흉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또 그것이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